일본 음악계의 공기가 바뀌던 밤, 관록의 상징이자 전통의 수호자로 불리는 호소카와 타카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대 뒤편에서도 숨소리 하나 허투루 내지 않던 그가 객석을 향해 단호히 외친 단 한 문장. 이 목소리, 미래다. 그 말이 천장의 조명처럼 공연장 전체를 낮게 덮치자 수천 개의 시선이 한 지점을 향해 직선으로 꽂혔다. 이름조차 낯선 젊은 가수, 철록담. 그의 첫 등장은 요란하지 않았다. 화려한 도입부도 눈길을 빼앗는 제스처도 없었다. 그저 한 손으로 마이크를 들어 올리고 길게 호흡을 들이마시는 짧은 침묵. 그리고 첫 소절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공연장의 시간은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고음은 벽을 밀어 올리듯 깨끗했고 중저음은 바닥에 기둥을 세우듯 흔들림이 없었으며 비브라토는 좁고 단정하여 감정의 떨림만을 남겼다. 롱톤의 마지막 한 호흡이 끝나갈 때 관객의 가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세한 열이 번졌다. 일본식 엔카가 지닌 짙은 애수와 한국 트로트의 직진성이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지점에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곡선이 그려졌다. 그 곡선의 정점에는 노래가 아닌 이야기가 있었다. 철록담의 발성은 문장을 세우고 쉼표를 놓고 마침표를 찍었다. 가사 속 특정 단어를 들어 올릴 때마다 관객의 머릿속에는 기억의 전등이 한 칸씩 켜졌다. 누군가는 첫사랑의 역광을, 누군가는 가을비 냄새가 밴 골목을 떠올렸다. 사적인 장면들이 무대 위에서 공적인 감동으로 합쳐지는 그 찰나에 호소카와 타카시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오래전부터 믿어온 신념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다. 무대란 기술의 증명이 아니라 감정의 체온을 옮기는 통로라는 사실. 그래서 그의 선언은 감탄의 간판을 넘어 선언의 깃발이 되었다. 이 목소리, 미래다. 그러나 그 밤의 전율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무대는 몇 차례 표정을 바꾸며 관습을 시험했다. 정체불명의 게스트가 연결된다는 안내가 스피커에 흘러나오자 객석은 잠깐 웅성거리며 고개를 기울였다. 대형 스크린도 화려한 화면 장치도 없이 오직 전화기 너머로 전달되는 목소리. 실황의 생생함이 진공관처럼 소리만을 통과시킨 그 실험은 신뢰를 잔잔히 채웠다. 두 번째 후렴에 접어들자 관객들은 하나둘 숨을 죽였다. 전화 너머의 음색이 강철처럼 곧게 뻗어나가며 선명한 리듬으로 곡의 중심을 잡아당겼기 때문이다.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객석은 탄성으로 뒤집어졌다. 살아있는 전설권인과 신의 철록담의 즉흥 호흡이 한 선율로 얽히며 한편의 라이브 뮤지컬이 눈앞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사전 리허설도 안전장치도 없었다. 철록담은 공기를 먼저 읽었다. 상대의 호흡이 반박자 앞서면 반박자 뒤로 물러나 균형을 맞췄고 프레이즈의 끝에서 음을 버티며 파트너의 상승을 떠받쳤다. 권위는 특유의 직선적 고음으로 곡의 지붕을 만들어 올렸고 젊은 목소리는 그 지붕 아래서 단단한 기둥이 되었다. 두 목소리가 교차로에서 겹칠 때마다 감정의 합주가 폭발했지만 진짜 승리는 소리 없는 순간에 찾아왔다. 박수 이전에 일어난 압도적인 정적. 큰 감동 앞에서 사람은 잠깐 말을 잃는다. 그 침묵이야말로 무대의 가장 순도 높은 증명서였다. 분위기는 이어진 단독 무대에서 또 한 번 전환점을 맞았다. 걱정 말아요. 그대가 시작되자 철록담은 힘을 뺐다. 넓고 부드러운 호흡, 말하듯 흐르는 레가토, 끓는 감정 대신 어깨를 토닥이는 어휘의 재배치. 이어진 비 오는 날의 수채화에서는 물감이 번지듯 길게 루바토를 늘렸고 음과 음 사이의 여백이 관객의 상상력을 깨웠다.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서서히 내렸다. 기록보다 체험이 먼저라는 사실을 관객 스스로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평론가들의 언어도 달라졌다. 기교의 나열은 뒤로 물러나고 몰입감과 서사, 체온과 공명 같은 단어가 앞자리를 차지했다. 한 평론가는 한음, 한 호흡마다 이야기의 결이 묻어있다며 호흡만으로 장면을 바꾸는 드문 보컬이라고 썼고 또 다른 이는 한국 트로트의 서정과 일본 엔카의 깊이를 이을 새로운 사다리가 등장했다며 장르의 관문이 넓어졌다고 평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호소카와 타카시의 외침은
단순한 찬사를 넘어 한 세대의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었다. 미스터 트롯 재팬 결승 무대는 그 표지판을 따라 도착한 증명장이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는 중심, 과감하되 절제된 고음, 의식적으로 아끼는 장식음, 정확히 배분된 호흡.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눈빛이었다. 그는 객석에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았다. 1층 첫 줄과 3층 마지막 줄이 같은 온도로 대우받는 느낌. 그 균질함이 신뢰를 만들었다. 무대가 관객에게 말을 걸 때 관객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을 연다. 마음이 열린 공간에서 노래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문화가 된다. 문화가 되려면 국경을 넘어야 한다. 철록담은 이미 그 문턱을 밟았다. 일본에서의 파동은 미국으로 번졌고 익숙지 않은 장치와 낯선 리듬, 강력한 경쟁자들의 벽 앞에서도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곳으로 돌아갔다. 호흡. 좋은 노래는 어디서 들이마시고 어디서 내놓는지로 판가름 난다. 그는 호흡으로 리듬을 재단했고 리듬으로 감정을 설계했다. 아르페지오의 비늘과 트로트의 서사를 접목해 직진과 곡선을 교차 배치한 결과 그의 이름 옆에는 미국 트로트 챔피언이라는 타이틀과 종합 3위라는 견고한 성과가 함께 적혔다. 숫자보다 더 중요했던 건 서사의 방향이었다. 국경과 장르의 벽을 부수는 방식이 과장과 소음이 아니라 정확한 호흡과 절제의 미학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그는 그 사실을 결과로 보여줬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왜 하필 이 목소리가 미래인가? 오래된 선장의 촉을 지닌 호소카와 타카시는 물살의 미세한 떨림으로 내일의 날씨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가 철록담의 소리에서 포착한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 전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통을 반복하지 않는 용기. 둘째, 기술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기술로 감정을 지지하는 태도.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 목소리는 시대를 건너뛴다. 과거의 비늘을 붙잡고 미래의 지느러미를 단다. 그 순간 음악은 장르가 아니라 언어가 된다. 언어가 된 음악은 어디서나 통한다. 무대 밖의 시간도 무대만큼 성실했다. 방송에서는 사랑의 콜센터 스타즈에서 안정적인 존재감을 쌓았고 투어에서는 매회 다른 세트리스트로 팬들의 시간표를 새로 짰다. 바닷바람이 센 도시에서는 단단한 리듬으로 빗소리가 잦은 도시에서는 여백 많은 프레이즈로 그는 도시의 공기와 관객의 표정에 맞춰 노래의 체온을 미세하게 조절했다. 그 현장성이야말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일본 언론과 평단은 호칭을 바꾸기 시작했다. 유행이 아니라 문화, 수입 장르가 아니라 독립 장르. K-트로트라는 이름이 명확한 윤곽을 얻었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 중 하나가 철록담이 되었다. 이름이 얼굴을 밀어 올리고 얼굴이 장르를 끌어올린다. 이 상승의 사다리에서 그가 지켜낸 것은 속도 대신 방향이었다. 빨리 뜨는 법을 알면서도 오래 남는 법을 선택한 셈이다. 물론 그의 길이 언제나 평탄했던 것은 아니다. 높아진 기대는 언제나 더 높은 잣대를 부른다. 새로운 실험이 실패로 보일 위험, 큰 무대에서의 미세한 흔들림이 과장되어 증폭될 가능성, 팬과 시장이 요구하는 이미지와 자신이 원하는 음악 사이의 미묘한 간극. 그러나 그는 이미 답을 들려주고 있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드물다. 그는 이야기를 고른다. 때로는 즉흥의 위험을 감수하며 때로는 전통의 깊이를 빌려오며 위험과 깊이의 균형을 맞출 때 목소리는 단지 소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된다. 이쯤에서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마지막 질문. 철록담, 그는 누구인가? 출생지나 학교, 입상 경력 같은 단편적 이력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그의 소리에서 들린다.